국군 방첩사령부가 2024년 그러니까 작년에만 약 40억 원 규모의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구매하고 방첩수사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장비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나 시스템으로부터 부정선거 증거를 검토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국방부가 이 장비 구입의 근거라고 제시한 2019년도 국방 중기 계획에는 관련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비상계엄 때 선관위 침투와 조사를 대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해석들이 가능한 부분인지 잠시 후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 밤, 그날 최초로 군대가 투입된 곳은 다름 아닌 선거관리위원회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10분도 지나지 않았을 때 국회 투입 병력인 280명보다 더 많은 300여 명이 선관위 과천청사와 서울 관악청사 그리고 수원 선거연수원에 진입했습니다. 계엄군이 느닷없이 선관위에 들이닥친 배경에 관심이 쏠렸는데, 이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향후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스템과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 또한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 사유 가운데 하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시스템 등을 언급하며 부정선거 의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한 가지 이유였음을 시사한 바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군 방첩사령부가 2024년 그러니까 작년에만 약 40억 원 규모의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구매하고 방첩수사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장비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나 시스템으로부터 부정선거 증거를 검토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국방부가 이 장비 구입의 근거라고 제시한 2019년도 국방 중기 계획에는 관련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비상계엄 때 선관위 침투와 조사를 대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의지가 읽혀지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방첩사는 2024년 세 차례에 걸쳐 디지털 포렌식 장비 39억 6,176만 원어치를 도입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과 7월 그리고 10월에 방첩사는 로그 데이터베이스 관리 서버, 그리고 스위치, 증거 저장용 스토리지, 물리 복구 장비, 증거 분석용 워크스테이션 등의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계약 및 도입했습니다. 2020년부터 5년간을 기준으로 할 때 2024년에만 3차례 구매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장비들은 어떤 용도를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었을까요? 보안 분야 전문가들은 이 장비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안업계 관계자 A씨는 2차로 구매한 장비들은 포렌식으로 복구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서버와 데이터에 접근한 사용자를 관리하는 서버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하는 장비다. 3차 구매 장비는 다양한 장비에서 포렌식으로 데이터를 복구하는 시스템, 1차 구매 장비는 휴대폰 분석과 대가성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찾아내려는 시스템 구매로 보인다며, 3차 장비가 많은 것은 이전 기록을 복원해 뭔가 알아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씨는 포렌식 자체가 하드의 장비를 부착해 예전 기록을 하나하나 살리며 분석해야 하는 방식이라 계엄군이 포렌식 장비를 선관위에 가져갔다면 현장에서 직접 분석할 수 있다. 아니면 선거 관련 서버를 반출해 나와 따로 분석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보안업계 관계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당시 선관위에 침투했던 계엄군이 포렌식 장비를 통해 직접 분석했을 가능성, 그게 아니라면 선거 관련 서버 등을 반출해 나와서 따로 분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또 다른 보안 전문가 B씨는 구매 목록에 선거와 같이 데이터가 많이 몰릴 때 내용을 분류시키고 투표 용지와 등록증이 맞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포함돼 있다며 자 올해 해킹 등 관련 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선관위 압수만을 목표로 해서 구매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할 수 있는 장비들이다.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할 수 있는 장비들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투표용지와 등록증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포함되어 있다.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할 수 있는 장비들이다. 정말 소름 돋는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런 장비 확충 부분들은 극비리에 진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아무래도 보완이 필요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은데요. 국방부는 관련 자료에서 2019년도에 디지털 포렌식 장비 도입 사업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방 중기 계획 방위력 개선에 반영했다고 밝혔지만 국방부가 2019년 발표했던 2020년에서 2024년 국방 중기 계획과 보도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포렌식 장비 도입 사업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에만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대거 구입한 것은 계엄 때 선관위를 조사하기 위해 긴급 사업으로 추가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자,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방첩사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는데 근거가 되는 개정 대통령령을 계엄 전 시행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점 또한 2023년 4월 18일이었고 개정 한 달 전인 2023년 3월 22일에는 윤 대통령이 방첩사를 비공개 방문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업무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최근 5년 방첩사령부 조직 개편 내역에 따르면 방첩사는 조직 개편에서 2024년에만 사이버 보안 방첩수사 기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부정선거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준비와 노력은 작년 한 해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당원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 중에 부정선거 진상규명이 있었음을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최근 두 차례의 총선에서 대규모 부정선거가 발생했으며 그로 인해 부정하게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다수를 장악하고 마음대로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는 국민적인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요. 비록 윤 대통령의 계엄은 6시간 만에 평화적으로 해제됐지만 비상계엄으로 인해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 여론조사 등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는 응답이 굉장히 높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부정선거를 말하면 극우로 매도당하는 분위기 속에 희망적인 부분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젊은이들이 스탑 더 스틸이라는 구호를 만들고 그간의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자는 대대적인 운동이 감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 구호는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미국 내 부정선거 규탄 시위에서 쓰였던 피켓 구호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이미 몇몇 외신들은 스탑 더 스틸 이 구호 사용과 한국 내의 부정선거에 대해 다루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담화에서 밝힌 반국가 세력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가 높아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 2020년 11월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자행됐다며 미국 국민들은 선거를 도둑맞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스탑 더 스틸을 외친 바 있고,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오는 1월 20일 취임하는 대로 부정선거 세력과의 대대적인 전쟁을 치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게 한국의 부정선거 여론과 맞물리면서 큰 반향을 이끌어내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